자, 이번 시간에는요, 한 과학자가 35년 동안 정말 고독하게 파고든 연구가 어떻게 우리가 알던 우주를 뿌리부터 뒤흔들고 있는지 그 엄청난 이야기를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 바로 이 질문 하나입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도발적인 질문이죠. 지난 2000년 동안 물리학의 가장 단단한 기초였던 어떤 가정을 그냥 정면으로 반박하는 거거든요. 만약에 우주의 가장 작은 단위인 점에는 크기가 없다, 즉 0이다 라는 이 대전제가 처음부터 틀렸던 거라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네, 그럼 먼저 이 새로운 아이디어가 대체 뭘 해결하려고 하는 건지 현대 물리학이 끙끙 앓고 있는 거대한 문제들부터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아주 오래전 고대 그리스 수학자 유클리드 때부터 점이라는 건 크기가 없는 아주 이상적인 존재였어요. 근데 문제는 이 개념을 실제 우리 우주에 적용하니까 자꾸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빅뱅이 시작된 첫 순간이나 블랙홀의 중심이 밀도가 무한대라는 말도 안 되는 결론이 나오는 거죠. 바로 여기서 물리학이 딱 막혀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물리학의 아주 오래된 골칫거리, 바로 계층성 문제로 이어집니다. 우리 세상을 이루는 아주 작은 기본 입자들을 보면요, 질량이 정말 말 그대로 하늘과 땅 차이예요. 힉스 입자 같은 건 엄청나게 무거운데 전자는 뭐 거의 깃털처럼 가볍단 말이죠. 기존 이론으로는 왜 이렇게 질량의 계층이 극단적으로 나뉘는지 시원하게 설명을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발 더 들어가면 자연스러움의 문제라는 게 나와요. 이게 뭐냐면 양자역학 이론대로 계산하면 힉스 입자의 질량은 사실 지금 우리가 관측한 값보다 진짜 상상도 못할 만큼 어마어마하게 커야 하거든요. 근데 실제 값은 이상할 정도로 작아요. 이건 뭐랄까, 마치 누군가가 이 우주가 망가지지 않게 일부러 그 값을 완벽하게 딱 맞춰놓은 것 같은 그런 부자연스러운 느낌이라는 거죠. 과학자들은 이런 극단적인 우연을 아주 싫어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거대한 문제들의 맨몸으로 부딪힌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요? 바로 이 이야기의 주인공, 한 과학자의 35년에 걸친 외롭고도 긴 여정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울었습니다. 양동봉 원장의 이 말 한마디에 그가 보냈을 시간이 전부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수십 년 동안 아무도 알아주지 않던 자기 이론의 가치를 마침내 누군가 알아봤을 때 그 자리에서 왈칵 눈물을 쏟으신 거죠. 35년. 와, 이 숫자가 가진 무게가 느껴지시나요? 한 사람이 다른 것도 아니고 단 하나의 문제에 자기 인생의 황금계를 전부 바친다는 것. 이건 정말 상상하기조차 힘든 그런 인내의 시간입니다. 그 긴 시간 동안 뭘 했냐? 이걸 무슨 슈퍼컴퓨터로 자동 계산을 한 게 아니고요. 자기 손과 직관을 믿고 무려 9억 개나 되는 계산을 직접 수행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쌓인 데이터가 1테라바이트 분량인데 이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물리량 데이터베이스가 됐죠. 하지만 그 과정이 순탄했을 리가 없죠. 주류 학계의 반응은요, 정말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그거 과학 아니고 철학이네. 그냥 숫자 가지고 장난치는 거 아니야? 이런 비판과 조롱이 정말 비수처럼 날아와 꽂혔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자, 그럼 이런 냉대와 무시 속에서 그는 도대체 어떻게 돌파구를 찾아냈을까요? 그 핵심 개념인 우주의 초연결이라는 것에 대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가 만든 무기가 바로 AI 버킹엄 머신입니다. 과정은 의외로 간단하지만 아주 강력해요. 첫째, 질량, 길이, 시간 같은 단위가 붙어있는 모든 물리상수들을 단위가 없는 그냥 순수한 숫자로 바꿔버립니다. 그리고 둘째, 그 숫자들을 이리저리 조합하면서 그 안에 숨어있는 패턴을 찾아내는 거죠. 마지막으로 물리학 전체를 꿰뚫는 어떤 근본적인 관계, 말하자면 우주의 문법을 해독해내는 겁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발견한 게 바로 초연결이라는 진짜 놀라운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핵심은 이겁니다. 원자보다 훨씬 작은 입자의 질량 같은 미시세계의 속성이랑 저 멀리 있는 블랙홀이나 우주 전체 같은 거시세계의 구조가 서로 아무 상관없이 따로 노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서로가 서로를 결정하면서 아주 긴밀하게 유기적으로 얽혀 있다는 거죠. 마치 하나가 바뀌면 모든 게 영향을 받는 거대한 생망치처럼요.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요, 물리학의 판 자체를 바꾸는 생각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의 물리학은 배경 의존적이에요. 뭐랄까, 시간과 공간이라는 무대가 이미 쫙 깔려 있고 그 위에서 입자들이라는 배우들이 연기를 한다고 봤어요.
근데 이 새로운 이론은 배경 독립적입니다. 무대랑 배우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물리 법칙이라는 배우들의 상호작용, 그 자체가 바로 시공간이라는 무대를 만들어낸다고 보는 거죠. 이건 정말 아인슈타인이 평생 꿈꿨던 궁극의 이론에 훨씬 더 가까이 다가간 접근 방식입니다. 자, 이론은 그럴듯합니다. 근데 증거가 있어야겠죠? 지금부터가 이 이야기의 진짜 하이라이트입니다. 과연 이 대담한 이론의 힘이 어떻게 증명되었을까요? 이 이론의 진짜 실력을 볼 수 있는 시험대가 등장합니다. 바로 이거였어요. 현대 물리학이 거대한 실험 장비로만 겨우 알아낼 수 있다고 믿었던 18개 기본 입자의 질량을 순수하게 이론만 가지고 계산해낼 수 있는가? 이건요, 당시 주류 물리학계에서는 거의 말도 안 되는 소리 취급을 받던 불가능의 영역이었습니다. 결과를 한번 보시죠. 우와, 이건 정말 소름이 돋을 정도입니다. 유럽 입자물리 연구소, 우리가 썬이라고 부르는 곳에서 수년간 실험에서 얻은 값과 양 원장의 이론이 계산한 값을 비교한 건데요. 신의 입자, 힉스 보손, 그리고 가장 무거운 입자인 톱쿼크의 질량이 소수점 아래 엄청난 자리까지 거의 완벽하게 똑같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쪽에서는요, 27km짜리 거대한 가속기에 수천 명의 천재 과학자들, 그리고 정말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어서 이 숫자 하나를 겨우 얻었습니다. 근데 다른 한쪽에서는요, 단 한 명의 과학자가 기계 한 대로 비교도 안 될 만큼 짧은 시간과 비용으로 똑같은 결과에 도달한 겁니다. 이게 대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자, 마지막으로 이 놀라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과학적 발견의 본질이란 게 뭘까 하는 좀 더 근본적인 질문으로 관점을 넓혀보려고 합니다. 역사를 이렇게 쭉 돌이켜보면 참 재미있는 패턴이 하나 있어요. 세상을 뒤엎는 위대한 발견들은 항상 그 분야의 중심이 아니라 약간 바깥쪽, 그러니까 외부인에게서 툭 튀어나오는 경우가 많았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박사 학위도 없이 오래된 의학 서적을 파고들어서 말라리아 치료제를 개발한 투유유. 기업 연구실에서 완전히 새로운 화학의 길을 연 찰스 페더슨. 실수로 단백질 분석의 혁명을 일으킨 다나카 코이치. 또 수많은 당뇨병 환자를 살린 인슐린을 발견한 프레데릭 벤틴까지. 이분들 모두 당시에는 정통파가 아니었습니다. 아웃사이더였죠. 양동봉 원장의 이 말이 바로 이런 위대한 혁신가들의 역사와 정확히 맞닿아 있는 겁니다. 나는 박사학위가 없다. 나는 아웃사이더였다. 하지만 역사는 직함이 아니라 진실에 대한 열정으로 세상을 바꾼 사람들로 가득 차 있다. 정말 가슴을 울리는 말 아닙니까?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려고 합니다. 어쩌면 다음 세상을 열 엄청난 과학혁명은 이미 우리 곁에 와 있는 건 아닐까요? 다만 우리가 그 낯선 목소리에, 그 말도 안 되는 주장에 귀를 기울일 준비가 아직 안 된 것은 아닌지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